안녕하세요. 그동안 집값 올랐던 그 상황, 그 이면에 있는 진실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이 서로와 경기에만 1만 6,200건이었답니다. 뭡니까? 가격 올려놓고 그냥 취소하고 장난친 거라는 거죠. 지난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건수가 서울 경기에만 16,000건이랍니다. 미신고, 지연신고라는 거죠. 위반 건수가 제일 심했던 곳이 강서구랍니다. 강서구. 미신고, 지연신고가 536건이랍니다. 부동산 실거래법상 거래 내역은 실거래가로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로 맞춰야 되죠. 근데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냥 장난친 거라는 거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시장을 교란해가지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죠. 실거래 위반 행위를 건전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문재인 정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렇게 사기, 조작, 담합하는 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냥 관련 업계에 포획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묵인하고 방치하고 방조했던 그들이 모두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거품으로 일으키게 만든 사기판임을 그들이 묵인해준 그들은 동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죽을 때까지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방치하고 뒤를 봐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됐고 그 때문에 한국 경제의 붕괴가 더 빨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깜빵 보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욕을 배 터지게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막말한다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그 댓글을 쓴 사람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왜냐? 그 엄청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민주당에게 108석을 몰아줬구만. 부동산 관련한 폐악질들, 사기와 범죄 짓을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거죠.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국토부 장관, 원혜룡 장관이 제주도에 제주시사 할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그 전세 갭 투기한 인간들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원혜룡 장관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부동산 관련해서 폐악질들이 심했으면 원 장관의 그 행동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몰리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저 왜곡과 허위와 가짜와 조작이 난무했지만 저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허허 웃으면서 자기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게 위선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저 강서구에 서울 강서구에 얼마나 많은 사기와 조작들이 벌어졌는데 저걸 왜 놔뒀냐라는 거죠. 검찰은 경찰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일 안 한 거죠. 내버려 둔 거죠.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권력가들이 기득권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막장이었던 거지 막장. 댓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신고가 찍었다고 허위신고하고 그걸 시세로 얘기하고 호갱 잡아먹고 실제 거래는 없고 호가만 5배 뛰어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죠. 문재인과 김현민은 아들, 손자, 며느리 3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 타 죽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도 나옵니다.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어요. 저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정말 혼이 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믿기 어려운 얘기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믿기 어려운 일의 원흉은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였던 거죠. 15년 전에 용인시 개발하면서 부동산 오를 때 꼭지에 들어간 수만 명 인생이 박살났다. 대출 5억 받아서 10억 부동산 샀는데 몇 년 동안 하락해서 10억이 6억 됐다. 팔아도 대출 받은 거 갚으며 빈털터리. 대출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예전 IMF 금융위기 때 전부 망한 건 서민뿐이었다. 실거래가 위반은 분양가 높이라는 건설업자들의 고가 매수 이후 취소하는 거. 근데 더 멍청한 건 그 가격이 실제 가격이라고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쬐끔 하락하면 마치 난리 난 것처럼 부동산 중개소 찾아다니며 행패 부리는 골빈 여자들 많답니다. 호가 담합질, 장난질, 허위 신고가로 사기 행태로 처올려 놓은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반의 반토막이 확정되었다. 앞으로 시장 교란 행위는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위까지 맞춰야 실거래 등록액에 바꿔야 됩니다. 장난질하지 말게요. 등기 외에 실거래 신고하면 거의 사라질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실거래 위반 가태료로 안 된다. 무조건 구속 송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없게 해야 죽자 사자 제대로 신고한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작전 펴가지고 가짜시대 만들고 여기에 낚인 호구들이 막차 타고 빚더미에 파산한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2018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안 막았다라는 거죠. 세금으로 국민들 선동질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부동산 거래세와 소득세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 가난하고 허덕이고 세금으로 돈놀이하고 뒤를 빼돌린 그들이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사기다.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2013년 가격으로 되돌아갈 거랍니다. 이런지도 모르고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다가 진짜 사버린 멍청이들이 많단답니다. 토건업자들이 분양가 올리고 분여해서 가격 높이 팔고 중개업소는 부풀린 가격이면 스스로로 돈을 더 버니까 거품 조성에 협조하고 경제 찌라시 언론들은 광고 따내려고 이렇게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진실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이번 20개월 20만 건 가까이 허위신고로 장난질 쳤다라는 거죠. 실거래 조작 가태료로 처리하지 말고 징역형으로 처리해라. 소급 적용해서 징역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어처구니 없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난 몇 년간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사기꾼들을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무슨 가태료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사기를 도왔으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호가 담합 장난질, 허위신고가로 사기 형태로 올려놓은 집값은 가짜이기 때문에 거품이 반드시 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